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1일 태국 뉴스입니다. 29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와의 비공개 전화통화에서의 발언이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6월 15일 훈센 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국군 사령관을 반대편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화통화가 유출되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면서 내각도 총사퇴했으며 이로 인한 태국의 국정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9월 3일 또는 4일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붐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가 총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현재 군소정당들의 지지를 통해 283표를 확보한 상태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푸어타이당은 현재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고 있어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100바트과 50바트짜리 신권을 11월 21일부터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권은 폴리머 소재로 수명이 약 8년으로 기존 종이 재질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피사눌 박락감 지역의 교차로에서 대학생들을 태운 대학버스가 탱크로리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시사계 국립스포츠대학교 남학생과 버스 기사가 숨지고 탱크로리 기사 등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시는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정법률에는 초범이라도 1년의 징역과 2만 바트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2년 이내 재범자의 경우 2년의 징역과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5년의 징역과 2만에서 10만 바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경찰은 방콕 북무항 지역에 위치한 도박장을 적발하고 176명을 체포했습니다. 풋살장을 개조한 건물에는 5개의 방에 도박판과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경찰이 도박자금 100만 바트과 도박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 장소는 지난 5년간 20차례나 적발되었는데도 계속 도박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한 달에 오고 간 판돈이 3억에서 4억 바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13호 태풍 가지키의 영향으로 태국 북부와 동북부 12개 지방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사망 5명, 실종 7명으로 1,800가구 6,3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줄고 있지만 홍수를 일으킨 빗물이 차츰 하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콕 동무항공항의 주차요금이 12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특히 4시간 이상의 주차는 2배로 인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시간 주차할 경우 기존에는 40바트였지만 앞으로는 110바트이 징수되며 6시간일 경우 80바트에서 180바트로 크게 인상됩니다. 캄보디아와의 전쟁으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해버리자 태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국은 스리랑카 노동자 1만 명을 2년 계약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당국은 그래도 모자라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과 모범수, 소년원생까지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오후 3시 45분경 수린 파놈 동락 지역의 국경에서 순찰하던 태국군 병사가 또다시 지뢰를 밟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은 태국 군병사는 총 6명이 되었습니다. 태국 경제가 침체되고 사무용 오피스 물량이 과잉 공급되면서 임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나이트 프랭크 타일랜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최대 25% 할인된 임대 물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 오피스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신축과 기존 건물을 불문하고 15에서 25%의 임대료 할인을 제시하는 곳도 있으며 앞으로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EDM 음악 축제인 투모로우랜드를 2026년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개최 한 번에 20억 바트이 소요되는데 2030년까지 5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20억 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경찰청은 전국 규모의 불법 무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기 6,511정, 실탄 47,186발, 폭발물 6,360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은 14,639명이었는데 대부분 총기, 탄약, 폭발물 소지나 사용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태국 산업연맹에 따르면 7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39% 감소한 11만 616대였는데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84% 증가한 4만 9,100이 되었지만 전월 대비 1.95% 감소했습니다. 픽업 트럭 판매도 30개월 넘게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3.27% 감소한 7만 2,439대였습니다. 한편 전기차와 픽업 트럭의 7월 수출은 총 167대였다고 합니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인의 일자리를 훔치는 외국인 불법 노동자를 예외 없이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노동 외국인에게는 5만 바트의 벌금과 추방, 고용주에게는 1인당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는 1년의 징역형도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국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407만 1,617명이었습니다. 사무사콘의 파남성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용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도로로 쓰러지면서 지나던 픽업 트럭을 덮쳤는데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당국이 조사를 위해 3일간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폭풍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캄보디아와의 국경전쟁은 7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이며 국경 폐쇄로 인해 무역 규모가 하루 약 5억 바트씩 급감했는데 관계 회복까지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19% 추가 상호 관세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지만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뛰어든 태국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난관을 극복할 역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나 내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11회 방콕 모토살롱 2025 행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 방콕 바이텍 박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태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7개국 2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20년간 유지해온 부가세 7%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역내 여러 국가가 이미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했다면서 이것은 지속가능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걷어들이는 부가세는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한 대중교통과 교육, 의료와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내 중국산 에어컨 유통회사인 그리 일렉트릭 타일랜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회사는 16년간 태국의 그리 에어컨을 유통시키고 있었지만 본사 정책에 따라 9월 1일부로 업무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태국 민간기업들은 정규직 25%를 해고하고 임시계약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분기 태국의 고용은 0.02% 증가한 3,950만 명인데 이 중 비농업 종사자가 0.4% 증가한 반면 농업 종사자는 0.9% 감소했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2.7시간이었습니다. 전체 임금은 1.9% 감소했지만 공공부문 임금은 2.5% 상승했고 민간부문 임금은 2.4% 상승해 월 14,370바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 문제와 태국의 경제 침체로 대기업들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 24일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00만 명을 넘었으며 9,920억 5,800만 바트의 수입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입국자가 많은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302만 5,170명,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294만 9,361명, 인도 152만 6,404명, 러시아 118만 173명, 한국 101만 1,612명 순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전쟁으로 캄보디아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경 무역액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무역액이 97.5% 감소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액은 3억 7,600만 바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사협회는 태국 관광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변국에 뺏기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과 대만과 같은 고객들은 태국보다 주변국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이 지난 1에서 2년 동안 급속한 발전으로 태국을 찾던 외국인 관광객을 베트남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고 특히 5성급 호텔의 경우 태국보다 20에서 30% 요금이 저렴한 편이며 대부분 새로 지어진 호텔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관광지의 신선함이 떨어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관광객들이 발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꽃방한 관광경찰은 야바에 취해 여성 속옷을 훔친 28세 미얀마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태국으로 불법 입국한 상태였는데 집안에서는 여성 속옷과 야바가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식료품 상점을 열어놓고 실제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600개가 넘는 전자담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불법 입국한 미얀마인 21명과 태국인 운전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깐짜나부리 단마캄티아 지역의 도로검문소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판부리 경찰은 아동 성폭력 혐의로 59세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학교에서 어학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확보한 학교 CCTV 영상에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동일한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량 4대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대의 차량이 같은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불법 취득을 목적으로 가짜 번호판을 장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국은 캄보디아 국경 등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드론 비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조종자와 드론 본체 모두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3일 전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 여행을 위해 드론을 가지고 입국 후 관광지에서 드론을 함부로 날리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궁 앞 광장인 사남루앙이 대규모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11월 15일까지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남루앙 광장은 폐쇄됩니다. 중앙수사국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57세 남성을 논타부리 방부와 통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11년 방콕 방케 지역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14년간 도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보건부는 지난 1년간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26,053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콕이 4,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촌부리 1,766명, 나콘나차시마 920명, 사뭇브라캄 854명, 치앙마이 778명, 공깬 733명, 빠툼타니 613명, 사무사콘 596명, 우돈타니 596명, 라용 573명이었습니다. 또 1년간 신규 매독 환자는 25,469명이었는데 방콕이 3,968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촌부리 1,844명, 나콘나차시마 864명, 부리람 841명, 우돈타니 799명 순이었습니다. DSI 특별수사국은 방콕 삼팽시장 일대를 단속하고 대량의 짝퉁 제품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명품과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로 약 20만 점, 2천만 바 어치였다고 합니다.
빠툼탄이 랑시 지역에 위치한 콘도 복도에 여러 마리의 쥐가 돌아다니는 영상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거주자는 늦은 밤에는 여러 마리의 쥐들이 복도에 돌아다녀 방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쥐를 퇴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면서 주민들은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운하에서 전기 수상택시의 운행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수상택시는 8인 정원으로 1인당 60바트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첫 시험 운행에서는 후알람 폭력 선착장에서 팩크룸가스 문하를 경유해 테와라 시장 선착장을 거쳐 박남부 운하를 통해 박남부 박물관 선착장에 이르는 코스라고 하네요. 수라타니 이민국 경찰은 꼬사무이에서 레바논 국적의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던 식당 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이 발견되었으며 무허가 중국 의료 클리닉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콕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애완동물에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당국은 애완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기간 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켓 경찰은 외국인 원어민 여교사를 성폭행한 볼트 차량 운전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아프리카 국적의 28세 여성으로 심야 시간 동료와 회식 후 볼트 앱을 이용했다가 외진 곳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태국 해변에는 다양한 독성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스해파리와 블로드래곤 등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바다 수영 중 쏘이면 신경이 마비되어 익사할 수 있습니다. 끄라비와 푸켓, 후아힌과 차암, 춘퐁과 수라타니, 드랏 지방의 해안에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무한 공항 내에 프라이빗 포드라는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흡사 공중전화 부스처럼 문을 닫으면 밀폐되는 구조로 비행기 탑승 전 전화통화나 간단한 업무, 휴대전화 충전이나 잠시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시내의 쇼핑몰에 위치한 업소를 단속하고 가짜 브랜드의 스피커와 헤드폰을 판매하던 6명을 체포했습니다. 6곳의 점포를 수색해 위조품 206점, 60만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기와 절도 혐의로 45세 남성을 송클라 하랴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콩켄 시내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와 매장의 새 휴대전화를 수십 대 훔쳐 팔아먹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방콕 후아막 경찰서는 라오스 국적의 20대 남녀 2명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절도범들은 시내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를 훔쳐다가 분해 후 부품으로 팔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층사오 경찰은 뇌앙 지역의 쇼핑몰 내에서 전화사기범들의 자금을 인출하던 태국인 남녀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대량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가지고 있던 79만 밭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용의자들은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3,500밭을 받았고 인출 금액의 2.2%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